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의 김산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어제 실시한 제2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은 어제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검이 실시되어 있습니다. 점검 장소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과 지하 변전소 이 두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주변 설비까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점검반은 우리 각 분야별 전문가 총 11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분야는 건축 분야, 토목 분야, 전기 분야, 재난안전 분야 이렇게 전문가들로 11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점검 내용은 지하 1층에서부터 2층에 걸쳐 있는 누수가 된 수족관과 주변 수족관들 그리고 지하 3층에서부터 5층까지에 걸쳐서 시설되어 있는 석촌 변전소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어제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시공 분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누수가 발생한 현상에 대해서 누수 원인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결로 현상에 의해 가지고서 생긴 누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결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족관의 안쪽의 물의 온도와 바깥쪽의 기온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며 현장에서는 수족관 내외의 온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결로 현상으로 인한 누수는 아니라고 추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크릴판과 구조체 사이의 방수를 위해서 사용된 재료, 여기서는 실런트라고 합니다만 실런트의 성능과 제조 회사, 시험 성적서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재료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빔 프로젝트가 지금 네, 지금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정밀 안전진단 요구를 했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동안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찬호 점검 단장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은 수족관 안과 밖의 온도차, 결로 현상 때문에 누수는 아닌 것 같다. 또 수조에 사용된 재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어도 세 곳에서 어제 또 뭐 속보로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만 1차 현장 조사에서 적어도 세 곳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정부는 어제 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건축과 전기, 방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돼서 정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최소 제2롯데월드 수족관 3곳에서 물이 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전해드렸던 것은 중앙수조입니다. 중앙수조 한 곳에서 물이 샜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수조에서, 다른 전시관에 있는 수조에서도 제가 누수 현상이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나 토목 시공 하는 과정에서 빈틈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채워가지고 기밀이라든지 수밀이란 그 수밀을 한다든지 하는 그 기능을 갖다가 하는 그 이외에도 틈새를 메워가지고 부재 간의 상호 간의 신축성과 진동성, 변형을 흡수 완화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누수된 부분은 주로 주재료가 우선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 투명 아크릴판, 그 다음에 이 아크릴판을 지지하고 있는 이 콘크리트 구조체,
그리고 실런트 이렇게 해가지고서 세 개의 주요 재료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한 상황을 점검한 결과 수족관 내부의 물에 의한 하중과 누수에 대해서는 재료상으로는 양호한 재료를 사용을 하였으며 이중으로 틈새를 메우는 작업을 했지만은 수족관 안쪽에서 이 메우기가 조금 좀 잘못되어 가지고 누수가 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누수가 발견된 상어 터널의 단면도입니다. 지금 이 두 군데의 콘크리트 구조체를 지지를 해서 투명 아크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측면 부분, 여기가 이제 측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크릴의 단면입니다. 아크릴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이 측면 부분에 콘크리트 구조체하고 요 사이에 실런트가 들어가 있는데 요 실런트 사이로 누수가 생겨서 외부로 흘러나온 것으로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개의 재료라는 것은 요 아크릴 판과 요게 콘크리트 구조체, 그다음에 요 사이를 메우는 실런트,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 시공 분야에서 본 점검 결과는 이상입니다. 다음 토목 구조 분야 쪽으로서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족관 내의 하중의 영향으로 아크릴판 가장자리 부분에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크릴판이 곡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부에 채운 물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아크릴판이 하중을 받게 됩니다. 이 하중을 받게 되면은 이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 또 측면 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힘들이 각 여기에 지금 현재 고정이 되는 이 실런트 부분에 가해져서 변형이라든지 하는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크릴판과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의 실런트의 두께가 곡선부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다라고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여기에는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아크릴판이 벽면과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닿아 있으면서 그 사이에 실런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실런트의 두께가 상부와 하부에 있어서 차이가 좀 심하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공사항의 하자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수족관 외부에서 보수 방법은 누수 방지에 한계가 있으며 물이 직접 침투되는 내부에서 방수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쪽 부분에서 누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부분, 즉 여기가 수조의 외부고 이게 물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내부에 있는 물이 여기를 타고 이렇게 바깥으로 흘러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이 바깥 부분을 계속 실런트로 해가지고서 방수 보강을 하는데 이미 이쪽으로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서 계속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바깥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 크게 효과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도 계속 조금씩 물이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